자, 오늘은 명력으로 2025년 5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4월 8일입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오늘 절기가 입하가 되겠습니다. 입하가 되면서부터 이제 4월, 5월, 미월 3개월이 이제 여름 화왕절이 되게 되는데, 이 입하가 되면서부터 월이 좀 바뀌게 됩니다. 경진월, 늦봄에서 신사월 초여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입하라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입하가 아니라 잘 보시면은 입하 절입 시간이 14시 57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시 57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경진월에서 신사월로 바뀐다. 그래서 입하 전으로 명식을 보게 되면 을사년 경진월 갑술일이 되는 것이고,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월이 바뀌기 때문에 을사년 신사월 갑술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이 다른 사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24절기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저 위에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월을 표현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서 월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월을 표현할 때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시비, 지지,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가지고 월을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월은 인월로서 우리가 정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3개월은 춘절, 봄이면서 모기왕한 계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이라고 해서 4, 5, 미월은 계절은 하절,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이라고 해서 신월, 유월, 술월 3개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의 3개월은 계절은 동절, 즉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묘질은 목이 왕한 봄, 사오밀은 화가 왕한 여름, 신유술은 금이 왕한 가을, 해자축은 수가 왕한 겨울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토가 없습니다. 목화 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4개월로 표현합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끝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진의 진월하고 4, 5, 미의 미월하고 신유술의 술월하고 해자축의 축월을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면은 진술충미 월이 되는데,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은 겨울의 끝이 된다라고 해서 진술충미 월은 4개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되죠.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이 바로 진술충미 월이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런데 진월도 토가 왕한 계절, 미월도 토가 왕한 계절, 다음으로 술월도 토가 왕한 계절, 축월도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그 토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죠. 진월은 임묘진 봄의 토로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미월의 밑토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조금 기운은 하강하면서 매우 건조한 sak풍이 부는 그러한 토가 되는 것이고, 축월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축월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 땅, 그죠? 동토와 같은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토이긴 하지만 진월의 토, 미월의 토, 술월의 토, 축월의 토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인월의 시작은 언제일까? 2월을 인월로 표현하다 보니까 2월 1일이 인월의 시작, 3월 1일이 묘월의 시작, 4월 1일이 진월의 시작 등등등등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에서 월의 시작은 특히나 이제 인월의 시작, 묘월의 시작, 진월의 시작은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월이 되기 위해서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월은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5월은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리고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된다.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할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 입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은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추분, 진월은 청명, 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할로, 상강, 해월은 입동, 소설, 자월은 대설, 동지, 그리고 마지막 축월은 소환, 대안으로 이렇게 24절기가 되어 있는데, 월이 바뀌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월을 바뀌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은 입춘, 묘월은 경칩, 진월은 청명,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할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각각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긴 하지만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하지와 바로 동지라고 하는 것. 하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가 하지가 되는 것이고요. 동지는 반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죠. 그래서 하지는 양이 가장 극성한 때, 음이 가장 약할 때가 되는 것이고, 동지는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가장 약할 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음이 가장 짧을 때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양이 짧을 때 양이 다시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지 때는 양이 가장 강하고 음이 가장 짧을 때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음이 커지면서 양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 때 같은 경우 동지 팥죽을 해먹는 것이 이제 한 해의 일양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동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는 양이 가장 강할 때 일음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와 동지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 월마다 그 월이 바뀌는 절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을 헛갈리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하가 되면서부터 월이 경진월에서 신사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24절기 중에서 이렇게 월이 바뀌는 기준은 꼭 숙지를 해둬야 되고, 꼭 근데 이 절입 시간까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겠고, 이거는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마다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언제 어떤 시점에 입춘이 들어오고 경칩이 들어오고 청명이 들어오고 하는지를 일일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이고요. 자, 오늘 입하 절입 시간 14시 57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14시 57분은 미시 안에 포함이 됩니다. 미시라고 하는 것은 낮 13시 30분부터
부터 15시 30분까지가 이렇게 미시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입하 절입 시간은 이렇게 미시 안에 들어가는데 이 24시 57분을 기점으로 해서 경진월에서 신사월로 이렇게 바뀐다 했죠. 근데 사주 자체가 같은 신미시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시 57분을 기점으로 해서 명식은 을사년 경진월 갑술일 신미시가 되는 것이고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을사년 신사월 갑술일 신미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명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하 전으로 보게 되면 갑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갑목이 4월에 태어나는 명식이 됩니다. 진월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했죠. 모춘이라고 해서 늦 봄이 되는 것이고 신사 4월 같은 경우는 여름이죠.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인묘지는 동방이 된다 그랬죠. 동쪽. 그 다음에 사오미는 화가 왕한 남쪽이 됩니다. 이제 남방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인묘진월 중에서도 진월은 물론 목의 기운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토왕절이 되는 것이고 토왕절.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상절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입하를 기점으로 해서 사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제 갑목이 진월이 태어나게 되면 양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직 격이 됨에 반해서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갑목이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목이 양화를 받죠. 그래서 이거는 식신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목 자체가 진월에 태어나면 월령에 통근할 수 있는 재성이긴 하지만 월령에 통근할 수 있지만은 4월은 일간 자체가 통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 물론 진월의 갑목은 기본적으로 신약 일간 약한데 재성이 왕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4월의 갑목은 일간 약한데 화가 왕하게 되면은 이거는 설기태과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공통점은 일단은 신약 사주가 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요 명식으로 보게 되면은 일간 약하고 갑목이 일간 약하고 토가 많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염상절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도 당연히 있어줘야 되지만 인성인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명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일지에서 술토를 봤죠? 그러면 이거는 일시지로 뭐가 된다? 진술충이 된다. 그래서 사주 자체가 진중개수가 있어서 사주가 좀 건조한 것을 좀 면했다라고 봤는데 진술충이 되게 되면 진중이는 개술이 매몰이 되죠. 이것도 건조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4월은 굉장히 건조하죠. 사주 전체적으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매우 건조하다. 그리고 뜨겁죠. 조열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지사화 있고요. 여기 당연히 연지사화 있기 때문에 조열함을 더욱더 가중시켜주는 것이고 여기 있는 진중인데 을목이 투출되어 있는데 경금이 있으니까 이거는 을경합이 되겠죠. 경금은 갑목을 극하지 못하고 을목은 토를 제하지 못한다. 을경합이 돼서 금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얘네는 탐합하느라고 자기네 일을 본분을 잊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을목도 일간 갑목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 을목도 마르고 갑목도 마르죠. 그 다음에 정관인 신금도 화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화왕금용이라고 해서 정관도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식도 일간이 약한 것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 진월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갑목이 태어났을 때는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열기를 수로서 조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하가 되기 이전에는 을사년 경진월 갑술일이 되는 것이고 생시는 갑자시부터 이 신미시 일부까지 살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입하 경계시가 14시 57분이니까 이 이전은 경진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하가 지나면서부터는 신미시 일부부터 여기까지 살펴볼 수가 있죠. 입하 전인데 개요 임신신을 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입하가 됐는데 병인 정묘시를 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입하를 기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뀌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갑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기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 진술충으로 인해서 수가 부족한데 자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매우 어떻다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이거 갑자시는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의 뿌리를 좀 얻는 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테 다시 토를 보는 것은 일간 간목 입장에서 썩 좋을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인시라든가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좋은 점은 뭐다? 일지에서 간목이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재성이 왕한 거는 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고 정묘시 같은 도 마찬가지죠. 묘의 간목이 뿌리를 두고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수기가 없어서 건조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가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토가 왕한 진월에 진술충이 돼서 토가 왕해졌죠. 다시 무진시가 되면 또 토가 충하기 때문에 토가 더욱더 강해지고 일간 너무 약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술충이 됐기 때문에 수기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주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기사, 경호, 신미시 모두 공통적으로 사주에 수가 없기 때문에 간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이 생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4월은 염상절이라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임신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신의 뿌리를 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을 생해주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지만 좀 아쉬운 점이 뭐다?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지 못했다. 통근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우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갑술시가 되면 역시나 염상절에 건토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건 나무가 말라서 고목이 됐죠. 고사한다. 좀 말라 죽게 되는 것이고 오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입하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을해시를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수가 아니라 목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 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뭐 넉넉하진 않다 하더라도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하 전으로 태어났을 때는 저는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뭐 병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하 이후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을해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절입이 돼서 월이 바뀌는 때는 택일할 때는 좀 더 좀 신중하고 오늘 이 절입 있는 날보다는 전후로 해서 좀 더 좋은 사주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도 저도 앞뒤로 좋은 날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날 중에서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입하라고 하는 그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